전주의 한 마을 양반가의 독자인 현석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어느덧 혼기가 차 한 달 뒤면 동네 최진사의 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했지만 속으로는 큰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석은 홀로 방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만 정진했기에 여인을 다루는 법은 전혀 몰랐고 집안의 엄격한 가르침 탓에 여자아이들과 어울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랍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현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수댁이었습니다. 43세 그녀는 현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돌본 유모였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일찍 잃은 여수댁은 현석을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여수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종이었지만 품위 있는 몸가짐과 지혜로운 말투로 현석에게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여수댁은 밥상을 내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석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혼례 때문이신가요? 깜짝 놀란 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수댁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현석은 말끝을 흐렸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수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여수댁이 도련님을 낳은 건 아니지만 젖을 먹이고 업어 키운 사람입니다. 도련님의 속마음 정도는 압니다. 그 말에 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걱정입니다. 여수댁은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 걱정이셨군요. 귀하게 자라신 분들은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현석은 유모가 나무라지 않자 안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수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모든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신부에게 실망을 안겨드릴까 두렵습니다. 현석의 진심에 여수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만약 제가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현석은 깜짝 놀라 여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가 나에게 그런 것을. 네, 도련님. 저도 한때는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여자로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있지요. 현석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유모에게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이 주제로 이야기할 상대는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모, 그것은 좀. 여수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글공부나 무예처럼 사내가 알아야 할 도리 중 하나입니다. 그 말에 현석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모,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수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제 나이에는 직접 시범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여종 하나를 데려와 함께 가르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종을 데려온다고요? 네, 부엌에서 일하는 애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혼인 전이지만 총명하고 배움이 빠릅니다. 그 아이를 통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모뿐 아니라 여종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애순이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지켜질 것입니다. 현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도련님.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 애순이와 함께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술이요? 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방과도 같은 것이지요. 신부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현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6가지 기술이란 말에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유모. 여수댁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대감과 부끄러움이 복잡하게 엉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유모와 애순이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기술들이 뭐란 말인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여수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애순이를 불렀습니다. 애순이는 마르고 투박하지만 고운 눈매를 가진 예쁜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있다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여수댁 부르셨어요? 여수댁은 애순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순아,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너의 앞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애순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련님께서 혼례를 앞두고 첫날 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단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혼자서는 어렵구나.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애순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놀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수댁 그게 무슨...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과 직접 무언가를 하라는 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건 도련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자 너에게도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 애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수댁,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란다. 너도 함께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건 여자로서 꼭 알아야 할 비방이다. 여수댁은 애순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애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런 비밀스러운 비방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여수댁. 하지만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처음엔 다 그렇단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가서 함께 가르쳐 드리자꾸나. 애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수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현석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귀는 발자국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현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모. 문이 열리고 여수댁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애순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말씀드렸던 애순이를 데려왔습니다. 현석은 애순이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예쁘고 수줍은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어서 오거라, 애순아. 현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수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먼저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첫 번째 기술은 입의 기술입니다. 여수댁은 보따리에서 작은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6가지 기술이란 입의 기술, 손의 기술, 감싸는 기술, 흔드는 기술, 목소리의 기술, 참는 기술입니다. 현석은 눈을 크게 떴고
애순이도 부끄러움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입의 기술은 입술로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는 방법입니다. 여인의 몸에는 입술로 다가가면 마음이 풀리는 부위들이 있지요. 여수댁은 책을 내려놓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마와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볼을 거쳐 입술로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입을 맞추는 건가요, 유모? 현석의 질문에 여수댁은 잠시 생각하다 애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애순아,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시범이 빠를 것 같구나. 도련님께 보여줄 수 있겠니? 애순이는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조금 부끄러워서.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도 배우는 중이시니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라. 여수댁은 애순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석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마부터 시작하자. 여수댁은 애순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애순이는 눈을 감았고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어서 여수댁은 그녀의 입술에도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점점 더 깊게 이어졌습니다. 현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 천천히 깊이를 더합니다. 여수댁은 애순이에게서 물러나며 설명했습니다. 애순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곳은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목덜미와 어깨도 중요하지요. 여수댁은 애순이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애순이는 작게 몸을 떨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목덜미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하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현석은 긴장하며 여수댁의 말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입술은 단순히 맞추는 것뿐 아니라 살짝 물거나 혀로 감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수댁은 다시 애순이의 목덜미를 살짝 훑었습니다. 애순이는 놀라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자극을 줄 땐 여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여수댁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시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네, 유모. 고맙습니다. 현석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수댁은 애순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애순아, 수고했다. 애순이는 얼굴이 붉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현석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애순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시각 여수댁의 처소에 돌아온 애순이는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수댁, 정말 부끄러웠어요. 괜찮니? 무리하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저 처음이라 놀랐을 뿐이에요. 여수댁은 애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애순아. 네 덕분에 도련님도 잘 이해하신 것 같아. 내일은 더 중요한 손의 기술이니 준비해두렴. 애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현석은 하루 종일 어젯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냈습니다. 글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밤에 있을 유모와 애순이의 방문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초조한 마음으로 방 안을 서성이던 현석은 익숙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유모. 문이 열리고 여수댁과 애순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인 손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수댁은 화로에 불을 피우며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의 기술이란 손끝의 섬세함으로 여인의 감각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입보다 더 섬세한 자극을 줄 수 있지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애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수댁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동백기름입니다. 손을 부드럽게 하고
여인의 살결에 닿았을 때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녀는 손에 기름을 덜어 가볍게 문지르더니 애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순아, 도련님께 보여드릴 준비가 되었니? 네, 여수댁. 애순이는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풀어 어깨와 목덜미를 드러냈습니다. 현석은 그 모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련님, 손의 기술은 꽃을 만지듯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수댁은 애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애순이는 살짝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차 이완되었고 현석은 그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몸은 처음엔 긴장되어 있지만 손길이 부드럽고 진심이 담기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석은 모든 동작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중요한 건 여인의 반응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극은 천천히 그리고 배려 깊게 이어져야 하지요. 애순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여수댁은 그녀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오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석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 잘 배웠습니다. 여수댁은 애순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애순아, 수고했다. 도련님께 큰 도움이 되었단다. 애순이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자 현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여수댁의 처소로 돌아온 애순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죠. 여수댁, 방금 일 정말 놀라웠어요. 괜찮니? 조금 갑작스러웠을 거야.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어요. 여수댁은 조용히 웃으며 애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애순아. 오늘의 경험은 너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내일은 감싸는 기술을 배울 차례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꾸나. 애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석은 평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여수댁과 애순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정원 위로 내려앉은 달빛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유모와 애순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의 현석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여수댁이 혼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모. 애순이는 오지 않았습니까? 도련님, 애순이가 어제 너무 무리한 탓에 열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현석은 실망했지만 곧 애순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괜찮습니까? 의원을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푹 쉬면 내일쯤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싸는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수댁은 차분히 말하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항아리와 향초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싸는 기술이란 여인의 몸을 온전히 감싸 안으며 편안함과 만족감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기술이지요. 현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여수댁은 항아리에서 동백기름을 꺼내 손등에 살짝 발랐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이 기름은 피부에 닿으면 온기가 퍼집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도 전해주지요. 잠시 망설이던 여수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애순이가 없어 시범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도련님께서 직접 저에게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석은 놀라 잠시 말이 막혔지만 여수댁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모? 물론입니다. 저는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수댁은 등을 돌리고 저고리를 살짝 내려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동백기름을 묻혀 조심스레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세요.
전체를 감싸듯이 부드럽게. 현석은 지시에 따라 어깨에서 척추를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손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이런 접촉을 통해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입니다. 여수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석은 한층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앞쪽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등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수댁은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애순이도 함께 와서 흔드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모.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석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수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석은 평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유모와 애순이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정원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두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현석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댁과 애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애순이는 어젯밤보다 단정하고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고 눈빛엔 어딘가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모. 도련님, 오늘은 넷째 기술인 흔드는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수댁은 보자기를 풀고 작은 인형 2개를 꺼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형상화한 인형이었습니다. 흔드는 기술은 남녀가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의 흐름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술이지요. 현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곁에 섰습니다. 이 인형들을 통해 자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댁은 2 인형을 마주놓고 남자 인형을 여자 인형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신부가 아래, 신랑이 위에 있는 자세가 가장 기본입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게 그리고 호흡을 맞추며 그녀는 인형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며 자세와 리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 도련님께서 애순이와 함께 기본 동작을 익혀보시겠습니까? 현석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애순이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유모, 그건 걱정 마세요, 도련님. 옷은 그대로 입고 동작만 익히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수댁은 방 한켠에 이불을 펴고 애순을 이끌었습니다. 애순아, 이불 위에 누워보렴. 애순이는 긴장한 듯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여수댁은 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애순이 위에 조심히 올라가 보세요. 체중은 팔로 지탱하시고 움직임은 천천히 흐름을 타는 느낌으로. 현석은 머뭇거리다 애순 위에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팔꿈치로 무게를 지탱한 채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움직임을 맞추며 흐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요. 여수댁은 그들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자세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도련님께서 아래에 눕고 애순이가 위로 올라가 보렴. 애순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현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2 손으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는 여인이 주도할 수 있어 더욱 섬세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도련님께서는 여인의 허리를 살짝 감싸주시고 움직임을 함께 느껴보세요. 현석은 애순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그녀의 움직임에 맞추었습니다. 여수댁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흔드는 기술의 기본입니다. 실제로는 신랑과 신부가 옷을 벗고 진심을 나누는 과정에서 완성되지만 지금은 흐름과 호흡을 익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현석은 자신도 모르게 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도련님. 여수댁은 애순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애순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고 현석도 아쉬움 섞인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5번째 기술인 목소리의 기술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수댁은 애순의 어깨를 감싸며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현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애순아, 애순이는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도련님. 네 덕에 잘 배웠다. 고맙다. 애순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한편 여수댁의 처소로 돌아온 애순이는 얼굴에 흥분과 혼란이 엇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수댁, 도련님이 저에게 직접 고맙다고 하셨어요. 애순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도련님은 곧 혼례를 치르실 분이다. 우리는 단지 가르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애순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보다 조금 더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석은 여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수댁과 애순이를 기다렸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현석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여수댁 혼자였습니다. 현석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순이는 오지 않았습니까? 여수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애순이가 심란한 마음에 열이 나 누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현석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그녀에게 큰 혼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세가 심한가요? 아닙니다. 푹 쉬면 금세 나을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수댁은 조심스럽게 짐을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기술인 목소리의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기술이란 여인이 사랑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표현이지요. 여수댁은 한참을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기술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석은 놀랐습니다. 유모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도련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부담 없이 받아들여 주세요. 오늘은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현석은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은 천천히 여수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이마에서 눈가로 그리고 목덜미로 손길과 입맞춤을 옮겼습니다. 여수댁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미묘하게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이런 숨결과 목소리는 여인이 감정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현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수댁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감촉에 따라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목소리에 담기게 되지요. 현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여수댁은 잠시 가만히 그 품에 안겼다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나 소리, 숨결을 통해 여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해야 합니다. 좋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들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현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모. 여수댁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6번째 기술인 참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순이가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순이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현석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유모와 애순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수댁의 목소리가 들리자 현석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와 애순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애순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모. 현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수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술인 참는 기술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는 기술이란 남자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 여인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는 법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요. 여수댁은 애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애순아, 이불 위에 앉아보렴. 애순이는 천천히 이불 위에 앉았고 여수댁은 현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애순이 옆에 앉아주세요. 지금까지 배우신 기술을 되짚으며 여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천천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석은 조심스레 애순이 옆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어 눈가, 볼, 입술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애순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와 등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감정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애순이는 살짝 떨리는 숨결로 그의 손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현석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참는 기술은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열고 준비되기 전까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그녀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수댁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말끝에 점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르는 진심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석은 조심스레 애순을 눕히고 그녀 곁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동작은 조심스러웠고 그 어떤 것보다 서로의 숨결과 눈빛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수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순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께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법을 몸소 익히셨습니다. 여수댁의 말에는 묘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배움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모.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말하며 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순아, 수고 많았구나. 도련님께 큰 도움이 되었어. 여수댁은 애순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자리를 정리해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유모. 현석의 목소리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석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모, 애순아.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수댁은 놀란 듯 현석을 바라보았고 애순이의 눈에도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혼례를 취소하겠습니다.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수댁과 애순이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애순이에게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수댁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감정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감님과 대감마님께서 절대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순이는 여종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모.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뿐입니다. 현석은 애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애순아, 내가 지킬 곳은 너야. 너와 함께 있는 곳이 내 삶의 중심이야. 여수댁은 그들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어떤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젠 정리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룻밤만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라면 내일 말씀드리시지요. 현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여수댁은 그들의 결심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여수댁의 처소로 돌아온 애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수댁, 도련님이 정말로 혼례를 취소하실까요? 여수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어젯밤 도련님과 나눈 기억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애순아. 하지만 도련님의 결심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너와 도련님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마. 애순이는 놀란 눈으로 여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게 되면 여수댁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여수댁은 애순이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애순아.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 내일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 보따리 하나쯤은 미리 준비해 두자꾸나. 애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현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니 두려움도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석은 정갈한 차림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석의 부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현석아? 현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례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혼례를 취소하겠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격해졌고 어머니는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냐? 현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애순이입니다. 그 여종 애순이 말이냐?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쳤습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이미 애순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반이 여종과 사랑을 한다고? 이게 무슨 망발이냐? 사랑의 신분은 없습니다, 아버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배악한 놈! 우리 가문의 체면은 생각이나 해보았느냐? 현석은 맞은 뺨을 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종이 널 홀린 게 분명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무도 저를 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하인을 불러 외쳤습니다. 애순이를 데려와라. 여수댁도 함께. 얼마 후 두 사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애순이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고 여수댁은 현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수댁, 네가 이 아이를 부추긴 것이냐? 여수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도련님이 혼례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 그걸 도움이라 하느냐? 요사스러운 짓을 가르쳐 놓고.
아버지는 화가 치솟아 그녀를 향해 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석이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유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이 불효자식아. 이 모든 일의 뿌리를 내가 끊겠다. 저를 벌하시더라도 유모와 애순이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팽팽한 대치 속 애순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분수를 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애순이는 눈물을 흘렸고 현석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불효자식,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방에 가두어라. 현석은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애순아, 유모. 그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가문의 수치를 안겨? 아버지는 분노에 차 여수댁과 애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수댁, 네가 30년을 충실히 일했기에 목숨만은 살려주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여수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애순이는 그녀는 내가 직접 처벌하겠다. 애순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수댁은 애절하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멀리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대감마님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그냥 보내주십시오. 멀리 떠나면 도련님도 곧 있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당장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여수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애순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소로 돌아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여수댁, 도련님은 애순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여수댁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이별이란다, 애순아. 우리는 멀리 떠나야 한다. 하인들의 감시 속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한편 방에 갇힌 현석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떨었습니다. 애순아, 유모.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현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신 좀 차렸느냐? 현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애순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현석아. 그녀는 이미 떠났다. 넌 예정대로 혼례를 치러야 한다. 안 됩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를 가문에서 내칠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애순이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현석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단다. 그래도 너를 막을 수는 없겠구나. 그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현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네가 길을 떠날 때 써라. 내가 몰래 모은 돈이다. 현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사냥을 가실 거야. 그때 떠나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애순이를 찾고야 말겠어. 다음 날 아침 현석의 아버지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열어준 문을 지나 현석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는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수댁과 애순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즈음 어느 주막에서 청해마을이라는 작은 어촌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현석은 마침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수댁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모, 나예요. 제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여수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오셨군요. 유모, 애순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수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애순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현석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누운 애순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애순아, 현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모? 여수댁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을 떠난 뒤부터 애순이는 하루도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러다 병이 들었습니다. 현석은 애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마는 뜨겁고 숨결은 약했습니다. 애순아, 내가 왔다. 나다. 애순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그래, 애순아. 널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린 함께 할 거야.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여수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눈물엔 기쁨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애순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었고 그 봄의 어느 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야, 애순아. 네, 서방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수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석과 애순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수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조금 더 깊어졌고 미소에는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때때로 여수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한 점의 따뜻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모성애로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유모야. 그리고 이 가족의 지킴이야.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며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여수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